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3월 16일 오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당초 계획했던 군사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패배할 위기에 처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경우 올해 가을 중국 또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에서 드러난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고 성공할 경우 이 지역의 항모 킬러라는 대함탄도미사일 둥펑21D, 둥펑26을 다수 배치하고 요새화시킬 것이 뻔히 보이기에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을 가진 미해군도 이들에게서 대만을 탈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 한국에게 있어 중요한 천연 자원을 얻기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땐 만약 그리 된다면 중국은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거의 대부분의 해상을 자기들 영역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나라의 선박을 무참히 파괴할 것이 분명한데요. 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이 모두 중국에게 넘어가고 아시아, 인도, 호주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횡포 앞에 크나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 며칠 후 한미연합군이 실제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해 중국도 덜덜 떨게 만들 무서운 응징을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문서에서 드러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계획의 자세한 전모, 현지 시각으로 3월 16일 대만 자유15 등의 언론에서는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세치킨 이름이 재밌네요. 바로 이것이 해당 내용인데요. FSB의 기밀 보고서에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이전에 대만을 전면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시 주석이 대만을 수복했다는 공적을 앞세워 당 대회에서 자신의 주석직 3년임을 순조롭게 확정 지으려 했다는 말도 있었다는데요. 정말이지 러시아군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했다면 중국이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서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고, 만약 이것마저 성공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 인도, 호주까지 중국의 횡포 앞에 당장 해상 수송로를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뻔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노렸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이번에 드러난 FSB의 해당 문건이 진짜인지 러시아 안보 전문가 크리스토 그로제프에게 보여주며 물어본 결과 의심의 여지 없이 FSB 동료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만의 우자오셰 외교부장은 해당 문건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만 공격 유무와 관계없이 대만은 언제 어디서나 방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성공했다면 중국의 구체적인 대만 침공 시기는 아마도 올해 가을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9월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기에 이 시기에 전쟁을 시작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중국의 대만 판공실 주펑련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는 변함이 없다. 절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조국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전부터 중국에 편입되고 싶지 않다는 대만 국민들의 의견 따윈 모조리 무시하고 대만이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해왔는데 FSB의 보고서가 공개되고 나서도 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대변인은 여기에 만약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과 압박,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같은 일을 벌이기에는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치러야 할 전쟁 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중국은 지금도 대만 영공에 대한 무단 침입을 강행하고 있는데, 전날인 3월 15일에도 중국은 제20 전투기 2대와 카모프 28 대잠 헬기 1대 등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 3대를 동원해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즈를 침범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일본 또한 책임있게 행동하라며 연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더 이상 미국도 이를 지켜만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텐데요. 대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크게 놀랐고 현재 예비군을 동원해 게릴라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러시아군에 대한 대응이 이들에게 있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만군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예비군에 미국제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대응하는 게릴라전 훈련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듯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단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단할 것으로 보이던 세계 군사 강국 2위의 러시아가 실제 전쟁에서 어이없는 졸전을 계속 보여줬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카탈로그 스펙의 성능을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적일 것만 같았던 러시아의 전차들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그보다 관통력이 떨어지는 AT-4, 심지어 RPG-7에까지 장갑이 날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였던 것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러시아의 전차들을 과대평가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제 무기들이 이런 판국에 이를 참고에 따라 만들거나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 무기들의 경우 실전에서 어떤 어이없는 저성능을 보일지 살짝 기대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한미연합 북폭작전. 만약 이것이 정말로 실행될 경우 중국 또한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어쩌면 실제로 며칠 내에 북한에 폭격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16일 아침 9시 30분쯤 북한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20km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북한은 10번째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셈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이 미사일의 정체를 분석했는데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 27일과 5일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했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북한이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는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 큰일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 결론짓고 3월 11일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미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월 16일 이후에도 얼마 후 4월 15일은 북한에서 가장 크게 지내는 명절인 태양절이죠. 아마도 한미연합군은 이날 북한에서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군의 움직임을 보아 이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도를 할 경우 사전에 이를 폭격해 제압하는 킬체인을 실행하거나 폭격 작전을 실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어마어마한 미 항모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9일 미 해군 제7함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괌에서 충분한 휴식을 마치고 출항해 필리핀의 작전에 복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위성을 통해 포착된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는 니미츠 항모 전단의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니미츠 항모 전단이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과 교대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교대 시기에 미 해군의 항모 전단 두 척이 함께 존재하며 듀얼 캐리어 항모 전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곧 전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현재까지 F-35C 함재 전투기를 운영하기 위한 개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최근 수리를 다 마쳐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이기에 수리 작업을 진행할 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올까봐 이를 수거하는 오션 제자 및 작업을 끝내고 4월 13일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를 보아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또한 완편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그 기간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는 미 본토에서 전개된 세계 비행대 규모의 F-18 레거시 호넷 전투기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 기지 내에 현재 미군 전투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바글바글한 상태이며 매우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함재 전투기들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며 작전을 수행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복귀가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라진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지금까지 F-35C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개량을 진행했던 만큼 F-35C 전투기 대대가 더 증원되거나 다른 항공모함에 F-35C 함재 전투기들을 대신 착함시키는 방식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와쿠니 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서 작전을 수행할 전투기들 외에 별개로 미 본토에서 증원된 전력도 식별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미 본토에서 전개된 세계 비행대 규모의 F-18 레거시 호넷 전투기들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주둔하고 있는 제1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캘리포니아 뷰포트 해병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224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같은 기지에 주둔하는 제533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제112대대와 제224대대는 지상 기동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지상 타격 전문부대라는 점을 보아 분명 가까운 곳 어딘가에 폭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본토에서 전개된 다른 비행대인 533대대는 합동작전 임무에서 공세 제공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이기에 유사시 아군 전투기들이 폭격을 수행할 때 제공권 장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10일 F-35B 함재 전투기들을 운용하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또한 도쿄 앞바다에서 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 중인데 이 사진을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F-35B를 운용하는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전단과 우리 한국 해군의 마라도급 강습 상륙함까지 합쳐질 경우 니미츠급 핵 항모전단 3개에 중소형 항모전단 2개가 더해지며 여기에 우리의 마라도급 강습 상륙전단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또한 3월 4일 미 공군에서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제96폭격 비행단의 전략폭격기까지 작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리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눈에 띄게 강해져 가고 있기에 군사적 합의만 도출될 경우 당장이라도 작전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연합군이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전에 저지하는 킬체인을 실제로 수행할 경우 북한 쪽에서도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한미연합군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잘못된 명분으로 지나친 욕심으로 전쟁을 벌였고 의도와 달리 전쟁에서 지고 있으며 망해가고 있는 러시아를 지켜본 중국에게 있어 더욱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겠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적에게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